벚꽃은 도깨비다. 쓸쓸하고 찬란하다. 쓸쓸해서 찬란하고 찬란해서 쓸쓸하다. 벚꽃은 청춘이다. 찰나이고 아름답다. 찰나여서 아름답고 아름다워 찰나이다. 어느 해였던가 집 앞에 만개한 벚꽃을 보고 갓 10년을 산 어린 아들이 말했다. 예쁘긴 예쁘네. 무뚝뚝하고 심드렁한 철 모르는 사내아이 입에서도 예쁘다 소리는 절로 나온다. 나는 금방 짐으로 더 예쁜 거라고 지나는 말로 이야기해줬다. 언제쯤 이해할까? 이해할 즈음이면 나와 벚나무 아래서 술 한잔 기울여 줄까? 아니지. 여자친구를 찾아가겠지. 그 둘이 꽂힐 텐데. 나는 낙화에서 밟히는 꽃잎처럼 늙어 있겠지. 벚꽃은 찬란하다. 쓸쓸하지만 찬란하고 찰나이지만 아름답다. 언제 왔다 언제 사라지는지 모를 도깨비이고 청춘이어서 아름답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은 KBS 기자 겸 앵커인 박주경 작가님의 치유의 말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잠들기 전 눈을 감았을 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지난 일에 대한 후회로 또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들지는 않으시나요? 이렇게 지친 하루를 이겨내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책은 따뜻한 치유의 말들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잔잔하지만 울림이 있는 위로의 말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한때 맞았고 지금은 틀린 얘기. 아프니까 청춘이다 란 책을 보면 사람의 일생을 24시간에 빗대어 청춘은 오전 6시의 신새벽이니 희망을 가지라 역설합니다. 그 논리는 일견타당한 논리입니다. 공감을 이끌어내는 훌륭한 아포리즘입니다. 새벽 6시라는 건 그 이후에 남아있는 18시간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책이 나온 지도 어느덧 10년 세월이고 그 사이 청춘이 처한 현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새벽 6시라는 시각이 모든 날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6시에 일어났는데 바깥엔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루 종일 그 날씨가 이어질 것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를 보는 건 둘째치고 아예 바깥으로 나가기도 힘들 것 같은 날씨. 이 시대 청춘에게 드리운 마음의 날씨라는 것이 대저 그런 것입니다. 하루가 시작되긴 됐는데 도무지 활기를 찾기가 힘들어 보이는 암울한 날씨 말이죠. 똑같은 6시라 해도 해가 뜨는 날의 6시와 그렇지 않은 날의 6시는 완연히 다릅니다. 언제든 바깥으로 뛰어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새벽과 온종일 집에만 갇혀 있으라고 선고하는 새벽은 비교가 불가합니다. 지금의 기성세대는 오늘 어떻게든 한 번은 해가 뜨긴 뜹니다.
라는 일기예보와 함께 새벽 6시를 맞이했다면 작금의 청춘은 오늘 영영 해가 안 뜰지도 모른다는 어두운 예보로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그 아침이 옛날의 아침과 똑같다고 무작정 기분을 활짝 열어보라고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개천에서 용날 수 없고 날 때부터 출발선이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 밖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소통은 바로 단절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소리는 그때의 청춘들에게나 할 얘기입니다. 기회라도 있었던 과거와 기회조차 희박한 현재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화자 스스로에게 꼰대라는 명패만 내거는 일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1980년, 90년의 새벽 6시와 2020년의 새벽 6시는 다릅니다. 이 시대 청춘의 아픔을 논하려면 이 차이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인들이건 행정가들이건 언론인이건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자들의 출발점입니다. 걱정하는 게 걱정이다. 걱정은 미래에서 당겨 쓰는 불행이다. 현존하지 않는 것을 소환하는 일이다. 어쩌면 내 인생에 실제로는 등장하지 않을 것들을 굳이 지금 이곳으로 불러들여 스스로를 괴롭히는 데 쓰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언젠가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될 일이라면 더더욱 걱정은 쓸모가 없어진다. 어차피 내게 올 운명이라는데 걱정이 그것을 어찌 막아주겠는가. 나에게 올 불행이든 안 올 불행이든 걱정은 운명 자체의 향배를 갈라주지 않는다. 그럴 시간에 1분 1초라도 더 충실하게 현재를 사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인도 철학자들은 예로부터 걱정의 불필요성을 입이 닳도록 강조해왔다.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바꿀 수 없는 일은 걱정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걱정은 자꾸만 미래로 내달리려는 마음의 질주벗는 가운데 하나다. 과거로 내달리는 마음이 후회, 분노 등과 맞닿게 된다면 미래로 내달리는 마음은 주로 걱정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진다. 어떤 식으로든 마음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편하고 안정적이다. 과거로 가든 미래로 가든 어느 쪽도 평화롭지 않다. 물론 과거의 기억 속에는 좋은 추억, 미래의 상상 속에는 희망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캐캐 묵은 원한이라든가 근거 없는 불안감이 적잖은 비중을 차지한다. 무엇보다 과거나 미래의 생각이 가 있는 것은 나의 지금을 망치는 일이 된다. 저축해 둘 수 없는 현재의 시간을 충실히 만끽하지 못하고 실체 없는 사념으로 삶을 허비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했다. 행복한 사람은 늘 현재에 산다. 행복한 사람은 회한에 젖을 과거가 없고 불안해야 할 미래가 없기 때문에 삶 전체가 현재화되어 있다. 물론 망아지 같은 마음의 본성을 현재에 묶어두는 일이 결코 쉬울 리는 없다.
미래로 내달리려는 망아지를 되돌려 세우면 어느새 과거로 치달으려 하고, 과거에 숨어있던 망아지를 붙잡아 오면 이내 또 미래로 도망치려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망아지를 붙잡아 두는 마음의 악력이라는 게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강해진다는 것이다. 오직 지금,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꼼짝 말고 서 있으라고 명령하고 또 명령해야 한다. 걱정이 들 때 내 마음이 미래로 가 있다는 것을, 후회가 일 때 내 마음이 과거를 배회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팔할은 성공이다. 인지하는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 있다. 그 순간 이미 망아지가 현재로 소환돼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자각을 해야 한다. 10번 자극해서 서너 번 마음이 편해지면 그걸로 충분하다. 열에 7, 8을 성공한다면 그건 성인 반열에 오를 일이다. 우리는 그저 현실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소소한 성공이면 충분하다. 이 연습이 어렵고 시도가 지겨울 때는 다음의 잠언을 되새겨보자. 불교 경전 대장경에 나오는 준엄한 문구다. 과거를 되짚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지 말라. 지나간 과거는 소멸되어 없고 미래는 닥치지 않았다. 오직 지금 내 눈앞에 닥친 현상만을 바로 그 자리에서 통찰하라. 정복되지도 흔들리지도 말고 현재의 순간에만 전력을 다하라. 당신도 하늘을 보고 있나요? 뽕이라는 말은 본래 히로뽕에서 비롯됐으니 그 자체로 썩 좋지 않은 의미를 내포한다 할 텐데, 요즘은 극도로 기분 좋고 극도로 기쁜 일에도 이 전미사를 많이들 갖다 붙인다. 국뽕 같은 말이 그렇게 탄생했다.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로 국민들의 자부심이 하늘 높이 치솟을 때 마치 뽕 맞은 것처럼 기분이 희열에 취한다고 슬쩍 빗대는 표현이다. 2019년은 그러나 이런 국뽕만 가득했던 해는 아니다. 내게는 하늘뽕으로 더 기억되는 해이다. 그해 여름 초입에 태풍에 버금가는 강풍과 호우가 몇 번 닥치더니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는 줄곧 하늘 도화지에 찬란한 그림들이 자주 펼쳐졌다. 찬란한 그림이란 높고 파란 하늘에 흰 구름대가 영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고, 지는 해에 강렬히 물든 노을의 물감쇼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평소 하늘 보기를 꽃같이 해온 사람이라면 아마 나와 유사한 기억을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19년의 하늘이 얼마나 자주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자주 감동을 줬는지, 그토록 가슴 뛰게 만드는 하늘 그림이 많이도 펼쳐진 시절, 아마도 다른 해에는 없었던 것 같다. 해외 스포츠나 문화계에서 우리의 인재들이 활약하는 날이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보는 재미도 쏠쏠한데, 그 재미의 요체는 동질감, 유대감, 연대의식에서 오는 만족이다. 아, 나 말고도 지금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같은 감동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그런데 하늘이 예쁜 날도 마찬가지다. 창공의 도화지가
눈부신 그림을 그려낼 때 그 시각 SNS에 올라오는 친구들의 포스팅을 보면 비록 서로 다른 곳에 있어도 같은 하늘을 보며 감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우리에게는 따뜻하고 뭉클한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는데 자연을 매개로 하여 그 어떤 악도 개입하지 않은 것이니 그야말로 무해한 뽕이 아닐 수 없겠다. 삶의 고단함을 잠시 잊게 해주는 무공의 마취제이자 그저 평화롭고 긍정적이기만 한 집단 도치 아니겠는가? 이 우주 속에서 너와 내가 친구고 우리는 지금 같은 하늘 아래 행복하도다. 간혹 스포츠나 문화예술계의 국뽕은 집단 분노나 좌절감으로 전이 되기도 한다.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왔거나 우리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 말이다. 그러나 이 우주와 자연이 선사하는 하늘뽕은 취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거니와 평소의 분노, 좌절감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오히려 달래줌이 있다 하겠다. 이때 이런 긍정의 에너지를 공유하고 확산해주는 SNS는 비로소 순기능의 영역에 들어서게 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가진 좋은 기능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주저없이 이런 하늘뽕 같은 것들, 다시 말해 맑은 감성의 공유를 꼽을 것이다. 지금까지 책의 일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었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